안녕하세요. 셀럽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책 듣는 10분 김혜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이신가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는 순간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죠? 오늘은 6가지 행복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행복 인문학 신동기 신태영의 오늘 행복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를 들려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행복의 길은 따로 있다.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다. 그러나 저마다의 행복론은 모두 다르다. 이 책에서는 6가지 행복론을 제시한다. 성공 행복론, 무소유 행복론, 도덕 행복론, 이성 행복론, 종교 행복론, 그리고 감성 행복론이다.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통해 주장되어 온 여러 행복론을 주요 가치별로 6개의 범주로 구분해 묶은 것이다. 그리고 각각 행복론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그 가치에 비중을 많이 둔다는 것이지 그 가치만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6가지 행복론을 비교하면서 그중 하나를 자신의 행복론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퓨전 음식처럼 서로 섞어 자신만의 복합 행복론을 정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동서의 여러 현자에 의해 주장되어 온 행복론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행복론을 스스로 정하는 실천을 하는 것이다. 자기주도적 행복론의 선택은 이를수록 좋다. 자신의 행복론에 근거한 행복 로드맵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흔들리지 않고 선택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 행복론. 돈, 명예, 자유를 추구하고 실현하며 진정한 행복을 맛보다. 성공 행복론은 물질적 성공을 중심으로 영향력, 명예, 자유와 같은 성공을 자신의 주된 행복 가치로 추구하는 행복론을 의미한다. 영향력의 전형은 주로 선거에 당선됨으로써 정치인들이 갖게 되는 권력이다. 명예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으로써 갖게 되는 가치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노래 오디션에 나가 우승을 하거나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것 같은 경우다. 자유는 타인의 간섭에 의한 구속과 생존 위협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다.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만으로 생존을 넘어선 문화생활까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성공행복론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적 성공을 위한 부의 추구가 끝이 없는 무한대 게임이라는 것이다. 끝이 없으면 만족의 순간이 있을 수 없고 만족의 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항상 행복 결핍 상태에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다. 성공 행복론이 자신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철학이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성공의 무게만큼 준법 이상의 윤리 도덕을 갖추는 것이 타인의 행복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도 위하는 방법이다. 무소유 행복론. 가진 것 거의 없이도 이토록 행복할 수 있다니. 무소유 행복론의 무소유는 법정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에서 가져왔다. 이 책은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들에게 뒤를 돌아보게 하고 축적만을 지상 과제로 삼던 사람들에게 비움의 행복을 생각해보게 하고 속도만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에게 방향을 따져보게 했다. 그러나 무소유라는 행복 가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은 될지언정 무소유 자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한계를 지닌다. 생계 유지, 자녀 교육, 최소한의 문화생활, 자녀 결혼과 부부의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 무소유에 취하면 결국 독립된 인격으로 살 수 없게 되고 국가와 주위에 자신의 생계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무소유의 행복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면 자기 혼자이면서 무소유의 삶에 대한 자기 생각이 분명해야 한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 부양의 필요상 무소유를 지향하기가 어렵다. 도덕 행복론.
항상 당당하고 떳떳한 나 자신이 참말로 좋다. 도덕 행복론은 옳은 행위, 바른 행위를 하는데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크게 두는, 한마디로 도덕을 자신의 행복 가치로 삼는 행복론이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즉, 그것이 옳으니까 할 뿐이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도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도덕 행복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경계해야 할 것은 도덕적 행위가 언제나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 앞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 이성 행복론. 평생토록 책 읽고 글 쓰며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성 행복론은 지혜롭고 현명한 이성적인 삶을 삶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론, 즉 이성을 자신의 행복 가치로 삼는 행복론이다. 지혜롭고 현명한 이성적인 삶은 두 방향으로 이뤄진다. 행복 계획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세우는 것과 자신의 직업 자체를 지식과 지혜에 연결하여 선생님, 교수, 연구원, 작가 또는 언론사와 출판사와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 행복론 역시 한계가 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게으름이 사람들의 이성 행복론을 방해하며 언론 매체와 국가 교육 체계 모두 부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성, 지혜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 가치라 목소리 높이는 것은 공허하고 고독하다. 종교 행복론. 종교의 품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얻다. 종교 행복론은 종교를 자신의 행복 가치로 삼는 행복론이다. 신을 모시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하거나 자신의 삶에 있어 신과 종교의 비중을 높이 둠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경우다. 현세에서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행복까지 추구하기에 가장 스케일이 크고 가장 고차원적인 행복론은 당연히 종교 행복론이다. 종교 행복론은 손쉬운 행복론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냥 자신의 신에게 내맡기기만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선한 행동, 그리고 믿음의 증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인간이 불완전한 이성적 존재라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걸어가야 한다. 감성 행복론. 예술 속에서 무아지경의 행복을 느낀다. 감성 행복론은 예술, 문학과 같은 감성 활동에서 가장 크게 행복을 느끼는, 즉 감성을 자신의 행복 가치로 삼는 행복론을 말한다. 예술, 문학을 창작하는 입장이든 그것을 감상하는 입장이든 감성 행복론을 추구하는 이들의 목적은 같다. 바로 감성을 통한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추구이다. 취미로서 감성 행복론을 추구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본업으로 추구하는 감성 행복론은 감성 활동이 자신의 행복 원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생계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현실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현실에서 예술, 문학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뛰어난 감수성과 창의성을 요구한다. 행복 로드맵. 나만의 맞춤형 행복 플랜을 찾아서. 여행에서 목적지와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 삶에서의 행복 역시 자신을 행복하게 할 목적지와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경로를 행복 여행 출발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행복 로드맵은 자신을 행복하게 할 행복 목적지와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경로를 보여준다. 또한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데 드는 헛된 시간과 헛된 노력을 줄여준다. 행복 로드맵은 4단계로 이뤄진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목적인, 형상인, 동력인, 진료인, 4요인을 모델로 하는 4단계다. 첫 번째 단계인 목적인에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바로 어떤 한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 즉 행복 가치를 말한다. 앞서 설명한 성공, 무소유, 도덕, 이성, 종교, 그리고 감성 6가지 가치 중 어떤 가치가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할 것인지, 즉 자신의 행복 가치를 정한다.
두 번째의 형상인 단계에서는 행복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을 정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직업, 닮고 싶은 모델 또는 취미를 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인 동력인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갖거나 취미를 즐기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노력과 학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인 진료인은 나 자신을 행복의 재료로 내놓는 것이다. 바로 행복 로드맵의 작성 및 실천 그 자체를 의미한다. 행복 로드맵 작성은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해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재작성하면서 그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행복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의 적절성에 관한 판단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복 로드맵은 인생의 이른 때부터 작성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다. 그러나 늦으면 늦은 대로 괜찮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르다고 했다. 인생에 늦었을 때라도 6가지 행복론이 있다는 것, 그리고 행복 로드맵이라는 구체적인 행복에 이르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6가지 행복론과 행복 로드맵이 있다는 것조차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삶에 비해 분명 행운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행복은 결정되었다. 지피지기하고 구체적, 체계적, 주도적으로 자신의 행복 계획을 세웠으니 독자 여러분들의 행복 독립선언을 축하하며 행복을 단지 몇 가지 종류로 한정 짓는다는 건 확실히 정확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이 과연 어떤 종류인지 생각해 보는 건 아마도 행복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책 듣는 10분 김혜연이었습니다.